여러분들 지금 신고 싶은 구근 잘 찾고 계시나요? 저도 요새 매일 종묘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있다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원래 이번 주에 영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작약 구입하는 방법.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유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작약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먼저 보고 얘가 예쁜지 안 예쁜지 사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하신 후에 가격만 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구매 조건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작약은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이 구근 식물이 아니라 숲근 식물이에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요 밑에 있는 고구마 줄기 이 덩어리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촉을 기준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같은데 촉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가격도 같고 촉의 개수도 같은데 그 밑에 달려있는 궤경의 어떤 양, 덩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튤립이라고 보면 사실 튤립은 요 덩어리에서 양분이어서 여기서 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사이즈가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가격에 어떤 구근 사이즈인지를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최소한 꽃이 필 수 있는 개하구 사이즈이기 때문에 튤립이나 수선화 이런 걸 구입을 하실 때에는 그냥 가격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가 이게 촉이에요, 촉. 이게 촉이 뭐냐면 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는 이게 촉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왜냐면 촉이 많을수록 줄기랑 잎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꽃이 좀 많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보통은 3개 정도가 기준이기는 한데 이게 일부 양심 없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꼼수를 써서 요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저렴한데 대신에 촉이 적은 걸로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는 4만 원 했는데 여기는 뭐 2만 5천 원 하네? 되게 싸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구매했을 때 이렇게 촉이 부족하거나 뭐 밑에 개경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약을 구매하실 때에는 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촉이 같으면 어차피 다 같은 데서 비슷비슷한 데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밑에 개경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요게 고구마 줄기같이 생긴 이걸 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약도 싹은 여기서 나지만 얘네들의 에너지원은 요 밑에 달려있는 요 개경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개경이 크고 굵으면 굵을수록 위에 올라오는 그 줄기의 잎이나 꽃이 뭐 개수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크기가 크다든지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요 배경이 많이 그것도 크게 달려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보통은 촉의 개수까지는 판매 사이트에서 몇 개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개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들도 이제 수입해서 온 거기 때문에 개경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사이즈가 좀 똑같지는 않아요. 이 튤립처럼 완전 균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요 개경을 대충 이 정도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정보를 제공을 해버리면 나는 그거 받았는데 왜 나는 이거 사진보다 적어요? 혹은 나는 저 사진보다 되게 큰 거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후기를 남겨버리니까 조그만한 개경 준 것도 곤란하고 사진보다 큰 개경을 줘도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사이트에서 이 개경 사이즈는 사실 오픈하지 않아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거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수입처에서 수입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상태가 좋은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망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작약을 구입을 했을 때 좋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 그걸 판매하는 업체가 그동안 쌓은 신뢰도, 평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약을 심을 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꽃만 예쁜 거 보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되게 크지만 사실은 얘도 풀이에요. 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봄에 싹이 나서 가을이 되면 이 모든 싹이 낙엽지고 사그라들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봄에서 가을까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짧은 기간에 잎, 줄기, 꽃, 이 많은 것들을 냈다가 회수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양분의 원천은 결국 어디냐 하면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작약을 키울 때에는 특히나 햇빛에 잘 쏘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내에서는 작약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해 정도는 어떻게 키워가지고 꽃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작약을 좋게 잘 키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약 같은 경우는 실외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는 잘 안 자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작약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심어놨는데 햇빛이 잘 보는 곳에 있는 작약은 꽃도 많이 피고 되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주목나무 밑에서 또 땅도 되게 비좁은 그런 데다 심어놓은 작약은 분명히 10년도 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꽃 하나 혹은 두 개가 겨우 피고 그리고 꽃 상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작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탁 트여있는 그런 곳에다가 심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약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얘를 어디에 심으려고 하는지 얘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부족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오리지널 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땅에서 아주 잘 자라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적응성은 좋은데 그 오리지널 종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혼잎이에요. 그래서 꽃이 크기는 크지만 이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랗고 길다란 꽃대가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도 이렇게 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이 이렇게 딱딱 꼿꼿하게 버텨줘요. 근데 이제 작약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서 품종 개량이 많이 되면서 작약이 겹작약으로 많이 품종 개량이 됐어요. 그러면서 꽃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꽃잎이 더 많아지면서 이 꽃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줄기가 이 작약 같은 경우는 풀이라고 했잖아요. 이 줄기가 목질화된 그러니까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단단한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꽃이 너무 무거우면 요거를 못 버티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고개가 꺾이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안 나오고 꽃이 다 이렇게 수그러져 있고 어딘가 기울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보기 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혼잎 작약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쁜 겹작약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햇빛이 많은 하루 종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작약을 정말 너무 키우고 싶다. 근데 햇빛이 풍부한 조건은 아니다 하시면 작약과 비슷한 다른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튤립 중에서 작약과 비슷한 겹 꽃잎으로 피는 품종들도 있고요.
정말 작약과 비슷하게는 모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란이라고 하는 식물도 사실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식물이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뭐 방그늘에서 자란다고 해서 작약처럼 막 이렇게 쓰러지진 않습니다. 모란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가 강해요. 햇빛 못 받다고 꺾여지는 그런 연약한 줄기가 아닙니다. 모란 같은 경우에는 꽃의 크기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예쁘게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정원에 심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내내 빛이 드는 곳은 아니다. 약간 반나절만 햇빛이 드는 자리다 라고 하면 요새 모란도 품종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작약처럼 꽃이 피는 품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란 나무를 심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이 모란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작약 같은 경우는 풀이기 때문에 요 밑에 줄기를 잘라도 어차피 가을 되면 사그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밑에 부분 줄기를 마음껏 길게 잘라도 아무 타격이 없지만 모란 같은 경우는 나무이고 그 조직들은 그대로 남아서 다음 해에 그 위치에다가 또 꽃이랑 잎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모란을 절화로 쓰겠다고 이 가지를 길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르다 보면은 모란의 그 나무가 나와나지가 않죠. 그래서 절화로 즐길 것도 계산하고 계시다면 모란보다는 작약이 낫습니다. 요새 식물로 그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돈벌이 하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작약 같은 경우에는 요 식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는 약재, 이 뿌리를 약재로 많이 이용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약을 심으시면 해마다 꽃은 꽃대로 즐기면서 이 뿌리는 약재로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약재로 키우시는 분들을 보기 어려웠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는 워낙 중국에서 저렴한 작약이 많이 수입되니까 그 국산 작약 재배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작약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약재로 쓰기 위해서는 몇 해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밭을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이 작약을 위해서만 계속 안 쓰고 냅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보통 밭을 한 1년에 2번 정도 작물을 키워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농민들도 다 자기 생활이 있고 자식 키우시는데 수입이 4년 동안 안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땅을 이렇게 묶여놓고 있는 작약 재배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는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들어갈 때가 많은 어린 자식을 키우는 농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자기 먹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밭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농사지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돌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당장 이제 목돈 들어갈 때가 없어지기도 했거니와 본인들이 1년에 2번 농사를 짓기에는 체력적으로 이제 힘든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작약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땅을 묶어두고 좀 기다렸다가 목돈을 쥐는 그런 농사를 또 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골 가면 봄에 가면 작약밭을 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친정인 고흥에 가면 봄에 딱 작약 필 때쯤 이렇게 가면 마을에 하나씩은 작약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수입 면에서 보면 한약재로만 작약을 키우는 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3, 4년 꽤 오랜 기간을 묵혀놓은 것 치고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작약꽃을 잘라서 요거를 절화로 판매를 해서 그 부수입으로 그 손해분도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또 해마다 일정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물류 산업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깡촌 시골에서도
작약꽃을 절화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깡시골에서도 작약을 절화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옛날에는 작약밭에 가면 전통, 우리나라 고유종, 그러니까 혼잎 작약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배경값이 싸니까 어차피 약으로 먹는 건 똑같은데 기왕이면 단가 싼 걸 심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혼잎 작약을 많이 심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절화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약을 심는 분들이 절화로도 인기가 있는 품종들을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작약밭에 가면 겹꽃잎 작약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엔 또 다른 요인도 있는데 수입 겹작약이 예전에는 가격이 되게 높았었는데 요즘은 인기 품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절화로 팔 것까지 계산하면 절화로는 팔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을 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겹작약을 심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는 뭐가 좋아졌냐면요. 절화 시장에 이런 겹작약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그 절화, 그러니까 작약의 절화 작약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당에 심을 정도로 이렇게 소소하게 작약을 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텃밭이 있다. 근데 가드닝도 하면서 약간의 부수입을 좀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판매망만 확보되어 있다면 작약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블로그에서 절화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약이라는 식물을 심을 때는 요러요러한 점도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